꾸준히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고 나에게 소중하게 앞으로의 평생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노력한 본인에게 박수 한번 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하기 위한 준비 세팅 완료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쭉쭉쭉쭉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 세팅 완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5주차부터 더 극대화돼서 살이 확 빠지던 아니면 슬금슬금 살살 요요가 조금씩 차 올라오던 나누어지실 수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빵 터졌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물론 서글프기도 하고 점점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겼지만 뭐였냐면 치매와 건망증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유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께 오늘 이 얘기를 나눠드리려고 외워갖고 왔어요. 오는 동안에.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남성분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 물건을 보면서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냐, 언제적이었냐라고 생각을 더듬게 되면 그것은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치매는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이런데요. 이것이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건망증은 점점 뭔가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건망증의 증상이고요. 치매는 점점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은 치매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치매 걸리면.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와 함께 또 택시를 탄 할머니의 치매 이야기였어요. 택시를 한참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어디 간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면서 깜짝 그 순간에 아니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그러시더래요. 오히려 심한 치매였죠.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재밌는 얘기도 이렇게 재밌게 하지 못해서 썰렁해져서 오히려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웃었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친구들 이제 뭐 주변에 가끔 모여서 얘기를 하면 누가 재밌는 얘기 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엄청 빵 터지거든요. 되게 많이 웃기더라고 나는 그게. 그래서 막 웃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웃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나? 너무 재밌지 않냐? 난 진짜 너무 웃긴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있다가 저를 무심하게 쳐다보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야 그거 가지고 웃는 네가 나는 더 웃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그래서 이제 저는 살면서도 아주 감정 하나하나 사소한 거에도 표현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리액션.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우리 소확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작고 확실한 행복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소확행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주차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잘 빠질 수 있을까? 그리고 급격하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굉장히 많은 감량을 하셨을 거예요. 이 많은 감량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유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요요가 오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5주차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내용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정리하기 이전에 조금 복습 차원의 1주부터 4주차까지의 건강 공식, 그리고 살 빼는 다이어트 공식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정확하게 이해한 것을 내가 직접 잘 따라하면서 실천하고 빠른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빠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반칙을 하지 않는 것을 강조드렸고요. 우선 이 가장 최고의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클렌즈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저는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 다양한 많은 경험 중에 최고로 강력하고 빠른 방법이 해독 프로그램이었고 몸을 대청소하는 클렌즈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클렌즈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준비 과정과 그리고 본격적으로 클렌즈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잘 시간을 견디는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고 나서 끝난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가 답인 거예요. 근데 기존에 많은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클렌즈는 열심히 잘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일반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면서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요가 막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세상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요가 오지 않도록 잘 유지할 건가 아니면 또 잘못 관리를 함으로써 다시 요요가 살짝 올 건지 늦게 올 건지 빨리 올 건지 그거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포물선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공식의 포물선을 1주차의 준비 과정의 워밍업부터 2주차, 3주차의 클렌즈 기간 그리고 4주차, 5주차의 보식 기간과 감량, 유지까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무리 없이 쭉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막 들쭉날쭉 이렇게 하면서 반칙을 많이 하고 이 곡선 그래프가 쑥 올라갔다 열심히 했다가 다시 반칙해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삐쭉빼쭉하면 더 효과를 늦게 볼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 비해 그거에 대비 또 요요나 원하는 만큼의 감량의 효과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서 우선 1주차에 강조드렸던 세 가지가 있죠. 워밍업 기간에 세 가지 강조드리는 건데 그 워밍업 때 강조드린 세 가지는 워밍업 하기 이전에 일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정말 신경 써서 노력을 해야 더 건강하게 지금 날씬하게 빠진 몸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물 마시기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물은 하루에 적어도 3리터 정도 꾸준하게 천천히 링거요법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모금에 3번, 4번 나눠서 삼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양탕만 잘 드셔도 웬만한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기 그리고 물은 식간에 천천히 조금씩 드시는 거 강조드렸고 벌컥벌컥 드시게 되면 위 하세 원인이 될 뿐더러 그리고 장 연동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기 휴식하는 동안에 클렌즈 기간 동안의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 마시기 그리고 두 번째 내 몸에 좋은 것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명 제거식을 철저히 하세요. 제거식이라 하면 밀가루 그리고 기름진 거, 자극적이거나 매운 것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들은 달달한 당성분들 있는 것들이에요. 단 것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단 것이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제품 안에 들어있는 달달한 거 외에는 일반 음식이나 다른 제품으로 먹는 단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삼가하시라는 거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클렌즈 기간 동안에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은 장기 휴식이죠. 장기를 얼마만큼 잘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80%, 70%, 60%, 50%, 30%까지 서서히 양을 줄여가면서 위를 작아질 수 있도록 내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준비해. 나 이제 다음 주부터 일반 음식 안 먹을 거니까 이제 서서히 적응하는 시간 가져야 돼. 놀래지 마. 그러면서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해독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해독 기간에 들어간다라면 보상 심리가 딱 작동을 함으로써 딱 몸에서 어떤 몸의 원리가 생기냐면 나 내일부터 못 먹으니까 오늘 먹는 거 막 다 먹어 넣어야 돼. 일주일 동안 다음 주부터 못 먹어요. 한 달 동안 내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면서 그걸 채우고 시작해야지 하는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해서 리스트 적어가면서 날마다 먹을 거를 먹고 다니면서 하기 전날까지도 삼겹살 엄청나게 포만감을 가지면서 배 두들기면서 먹죠. 너무 배불러. 내일부터 이제 안 먹을 거니까 오늘 이렇게 먹어둬야지 하면서 스타트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위가 늘어날 만큼 막 늘어났다가 소화분해가 다 되고 나면 위에 음식물이 비어지고 나서 늘어난 위가 다시 제자리 찾아오는 과정에 이 공복감의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급 배고픔, 급 스트레스,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몸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과거에 늘 유지하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 주인이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까지 열심히 먹어줬는데 갑자기 음식을 그만큼으로 줄이고 그리고 나서 일반 음식도 안 먹고 건더기도 없는 쉐이크 정도만 들어와서 그냥 바로 흡수해버리니까 이 위는 너무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위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 위에서는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한테 막 신호를 보내서 나 빨리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해줘. 원래 하던 대로 빨리 넣어줘 하면서 막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막 어지럽게 만들고 오히려 막 먹고 싶은 게 더 많이 떠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막 기운 없어서 막 에너지 뚝 떨어지게 만들어서 나 이러다 다이어트하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생명의 위협에 겁을 주는 거예요, 몸에. 겁을 막 줘야 우리 주인이 놀래서 빨리 음식을 먹어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똑똑해요.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늘 유지하던 대로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려고 모든 것을 신호를 몸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를 보내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2주까지는 적응 기간이라 무진 스트레스가 크죠. 그래서 되게 막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막 배고프고 기운도 떨어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이러면서 다시 예전에 먹던 대로 먹어주라고 하는 신호를 요청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몸이 원하는 요청에 뇌를 속여야 돼요. 우리가 그 뇌를 속이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물을 하루 종일 링거요법으로 당 충전 수시로 계속 달고 살아라 하는 그 방법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2주차와 3주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를 조금 더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빼내는 클렌즈 기간이에요. 그 클렌즈 기간이 얼마만큼 잘 반칙 없이
최대한 장기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기적을 선물합니다. 우리 몸이 기적 같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극적으로 기적 같은 선물을 찾아주는 그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쌓여져 있는 독소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나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극대화되면서 우리 몸이 내 주인한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복수를 하냐? 그동안에 지금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빨리 보수공사가 필요해. 이쪽에 지금 영양이 너무 부족해. 지금 세포가 지금 뭔가 하나씩 고장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찌꺼기 쌓여있는 독소 빨리 내보내야 되고 여기를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 하려니까 빨리 대청소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자재, 인테리어 자재 예쁘고 좋은 걸로 갖다가 잘 갈아 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기분 좋게 말끔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클렌즈 기간에 내 몸에 건강 상태가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수십 년 전에 안 좋았던 부위 자체도 내 몸에서 스스로 독소가 쌓여있거나 그 부위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고 세포들이 하나하나 뭔가 지금 고장나기 시작한 곳을 제일 첫 번째 몸에서 스스로 알아서 찾아내요. 자연 치유라건 원리로 인해서 장기가 휴식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 몸에서 그거를 찾아서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동안에 되게 힘들어지죠. 공사할 때 막 오히려 먼지 다 털어내고 먼지 펄펄 날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철거 작업해야 되니까 철거할 때는 망치로 두들겨 부시고 거기에 파편 막 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몸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건강이 안 좋은 곳이 반응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 부위가 대청소가 어느 정도 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여러분이 드시는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을 빈 공간에 여분이 생기니 그 자리에 갔다가 빨리 가서 막 채우고 흡수를 시키는 역할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영양이 빨리 가서 채워지고 나면 세포들이 탱글탱글탱글 건강하게 원래 세포의 건강했을 때 기능을 회복을 하면서 하나하나 치유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이 건강 회복이 완성이 됩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건강 회복이 완성이 되고 나면 몸의 모든 대사 균형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 기능이 활발하게 잘 가동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살이 보너스로 덤으로 빠져나가는 순서가 오는 거예요. 살 빠지는 순서는 몸 건강 회복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순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살이 조금 더 늦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치유 과정을 거치고 나서 건강해지고 나야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너무 많은 독소들이 누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고장난 곳이 내가 50년 동안 기계를 내 몸을 사용해서 막 흡사시키고 사용하고 60년, 30년, 40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계가 낡아버렸는데 그 낡은 기계를 청소하고 닦고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끼려니 어떻게 불과 한 달 만에 그걸 완성하겠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혹사시키고 오랜 기계가 낡으면 낡을수록 앞으로 보수공사하는 시간도 조금 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해독을 하신 분이라면 다음 기수에 다시도 추가 해독을 연장하셔서 나머지 또 보수공사 추가로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고장난 곳이 그만큼 많다라면 또 다음 달 또 3개월 차에 다시 또 추가 반복적인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순서대로 거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거의 완벽하게 모든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가 세팅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나는 적당히 그동안에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보수공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 정도로만 해서 조금 유지하는 차원으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신다라면 다음 단계는 유지 프로그램. 유지 프로그램까지 연결하셔서 그 유지 프로그램에도 클렌즈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 프로그램 레시피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레시피를 마지막까지 다 세팅하셔서 더 탄탄하게, 그리고 이러한 탄력 떨어진 곳에 영양을 빨리 잘 채워줘서 오히려 탄력을 올려 붙이고, 이렇게 얼굴이 지방이 빨리 빠지면 아무래도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탄력이 조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단백질을 탱탱하게 채워서 탄탄하게 올려붙이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추가 연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클렌즈 기간에 여러분들이 반칙 없이 해서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셨어요. 근데 끝나고 난 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했다라면, 클렌즈를 했다라면 오히려 클렌즈 기간보다 보식 기간이 10배가 더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그 보식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천지 차이로 나눠집니다. 보식 때 더 잘 빠지는 사람은 보식을 철저히 한 사람. 근데 보식 때 살짝 오르는 사람은 보식 때 반칙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해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보식 때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제가 최대한 제한해서 드시라고 했어요. 일단 음식이 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 맛있을 거예요. 와, 너무 맛있구나. 예전에 먹었던 오이가 이렇게 상큼하고 고추장을 안 찍어도 이렇게 뭔가 개운할 수가. 예전에 먹었던 양배추가 이렇게 달달하고 신선할 수가. 예전에는 마요네즈나 고추장 찍지 않았으면 닝닝해서 못 먹었었는데 이제는 천연의 순수한 그 야채의 맛이 오히려 더 상큼하게 깔끔하게 느껴지면서 입맛이 변해지잖아요. 그 입맛이 변해지면서 하나씩 먹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입에 조금씩 들어가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하면서 하나 나도 모르게 서서히 양이 좀 늘어나고 과거에 또 먹던 대로 습관이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식 때 제한해놓은 메뉴를 무조건 일단은 2끼 쉐이크, 1끼는 점심에 죽을 권해드리고 처음에 드실 때는 한 주먹 기준으로 위를 늘리지 마셔야 돼요. 작아진 위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의 식간에 당 충전 링거 요법을 통해서 10분, 15분 간격의 텀으로 하루 종일 찔끔찔끔 여러분의 멀티비타민, 허니베리 또는 고인 주스 또는 데일리빌드, 주스류, 각종 이런 액상 종류 많잖아요. 각종 액상 종류 물에 희석해서 수시로 계속 드셔주시는 것으로 집중을 좀 하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텀이 길어지면 그 배고픔이 와서 갑자기 핑 돌아서 어지러워서 나도 모르게 막 미친 사자가 깨어나.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표현을 드리는 이유.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률이 높습니다. 배고프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당 충전 링거요법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식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식 오전 11시, 오후 5시. 간식으로는 2주먹 이내로 양을 세팅하고 한 끼의 칼로리 조절은 100칼로리 정도로 세팅하시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야채와 아몬드 7알,
나는 조금 더 먹고 싶다. 그럼 무조건 10알 이내로 더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아몬드가 10알에 70칼로리,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다른 견과류는 최대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견과류는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호두가 2알에 100칼로리예요. 땅콩 칼로리가 100g인가 칼로리가 600칼로리인가 그럴 거예요. 엄청 높아요. 굉장합니다. 그 땅콩을 드시려면 20알 이내를 드셔야 돼요. 근데 땅콩 20알 갖고 기별도 안 가잖아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삼가하시라는 거. 요즘에 포도들이 또 외국에서 수입해와서 씨도 없으면서 굉장히 상큼하게 맛있는 포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도도 굉장히 높아요. 포도 칼로리 엄청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과일은 드시지 않도록 합니다. 과일은 당분과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포도 한 송이 먹은 게 밥 한 공기 반 이상을 먹은 칼로리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요요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칼로리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를 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 몸에 영양이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독소들이 아직은 잠재되어 있어서 더 빠져나갈 것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까지는 칼로리 제한과 메뉴를 반드시 제한을 하셔야 되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식 때 그렇게 간식, 야채, 아몬드 권해드린 거 알려드렸고요. 보식 때는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위가 클렌즈 돼서 그동안에 너무 애기 세포처럼 굉장히 약해져 있고 깨끗해져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과거에 먹던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위가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실 때 신경 써야 될 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과거의 습관대로 안 씹고 빨리 급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위에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원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장기가 휴식하면서 위가 할 일이 없이 그냥 계속 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당히 떨어져 있는 위를 놀라지 않게 서서히 단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위를 서서히 무리가 없이 깨어나게 만들어서 탈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탈납니다. 그래서 보식 때 잘못하신 분들 여기 위 명치가 딱딱하게 잡혀가지고 되게 아프면서 한 달 이상 고생하신 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보식 때 먹는 메뉴를 물, 제품, 그리고 죽, 단백질 쉐이크, 야채, 아몬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드신다라고 하면 순두부 같은 거 조금 함께 드셔도 좋고 두부김치로 같이 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살짝 간장, 직간장 조금 찍어서 드시는 정도나 죽염 조금 찍어서 드시는 정도 아니면 여러분의 소스 활용법 있잖아요. 기존에 뭐 데일리빌드 또는 허니베리 또는 아사이베리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지금 드시는 리빌드나 린쉐이크 이런 쉐이크를 이렇게 타가지고 야채나 이런 거 위에다가 소스처럼 이렇게 싹 뿌려서 드셔도 훌륭합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최고입니다. 집에서도 가족들 소스 시중에서 파는 드레싱 하지 마시고요. 시중에서 파는 드레싱은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어떤 분들은 야채 잔뜩 먹으면서 소스를 잔뜩 부으니까 오히려 밥 한 상 차려서 먹은 것만큼의 이 소스 드레싱에 있는 칼로리가 오버돼서 꽝이에요. 다이어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영양만 부족해요. 그러한 소스에 대한 것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식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철저하게 강조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식 기간의 공식이 있어요. 보식 공식은 제가 클렌즈 하는 기간 동안에 안내해드리는 기간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레시피대로 하면 거의 2주차와 3주차를 클렌즈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클렌즈 기간에 1주 또는 2주 또는 3주까지도 클렌즈 기간을 잡아요.
본인이 컨디션이 좋은 사람, 감량 목표가 아직 많은 사람. 그런 경우에 클렌즈 기간 대비 보식 기간을 무조건 1대1은 진행하셔야 요요가 오지 않아요. 최하예요, 최하, 기본. 근데 나는 아직 살을 더 많이 빼고 싶다. 그러면 보식 기간을 1대2로 잡으면 돼요. 저희는 2주 클렌즈 기간을 잡았으면 여러분의 보식은 다음 주 5주차까지 보식 기간이에요. 그래서 5주차까지 일반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일반 음식을 드시게 되면 요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최대한 이 공식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를 빨리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에 대해서 강조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보식이 끝났어요. 예를 들면 지금 2주 클렌즈 하신 분들이 지금 일주일 하셨다면 지금 3주차 2주차에 클렌즈하고 3주차에 클렌즈 하셨으면 4주, 5주차까지 클렌즈 보식이에요. 그럼 일주일 정도만 하셨다면 일주일 동안 클렌즈 기간이 끝났으면, 보식 기간이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는 감량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량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분들은 어떤 분이냐? 나 아직 조금 5kg를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남은 감량 목표가 아직 조금 더 멀었어요 하시는 분. 그러한 분들은 감량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감량 프로그램이라 함은 두 끼 쉐이크와 점심 한 끼 일반식이 감량 프로그램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식대로 무조건 따라 하셔야 빠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일반식을 드실 때 현미밥, 그 다음에 귀리 같은 걸 좀 같이 넣으시고 콩, 잡곡밥 그런 거 좀 넣어서 평소 드시는 양의 2분의 1 정도로 조금만 밥을 푸시고요. 그리고 감량 프로그램 때 제가 권해드리는 식단 중에 최고의 식단이 쌈 야채 활용하시는 거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쌈 야채 활용하시는 레시피는 쌈장 레시피는 다시 카톡에다가 공유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요즘에 마트에 가면 유기농 친환경 야채 코너 따로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야채만 골라서 집에다가 늘 일반식 드실 때 쌈을 싸서 드시는 것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쌈 싸서 드실 때 술안주로 찍어 먹는 준멸치 한 2개씩 얹어서 드시고 또는 닭가슴살 같은 거 한 요만큼 요 정도만큼만 조금씩 찢어가지고 조금씩 얹어가지고 드셔도 좋습니다. 영양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씹는 식감이나 맛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5쌈 정도만 먹어도 상당히 배가 포만감이 불러질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은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감량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것을 지난 4주차까지 공부를 했어요. 감량 프로그램이 끝나면 언제까지 감량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도달할 때까지 감량 프로그램을 하셔야 마지막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공식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량 프로그램 하다 보면 반드시 정체기가 같이 따라와요. 그 정체기가 오게 됐을 때 재미가 없어져. 그리고 우리 몸은 적응이 너무 빨라요. 이미 몸에서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처음에는 막 효과가 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꿈쩍도 안 해. 변화가 없어. 그럼 지쳐요. 지쳐서 재미가 없어지면 나도 모르게 한두 번씩 간직하면서 그 다음부터 아예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감량 프로그램 할 때 몸에 정체기가 왔을 때 다시 몸을 놀래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 몸을 놀래켜주는 방법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게 반복 추가 클렌즈예요.
추가 반복 클렌즈를 통해서 몸이 다시 확 놀래가지고 고만고만하게 계속 변화가 꿈쩍도 안 했던 그래프가 쭉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빠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쭉 빠졌다가 처음에 그러다가 일자로 변화가 없어요. 적응 기간이고 다지기 기간이고 정체기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명 그때 다시 반복 추가 클렌즈를 통해서 몸을 놀래켜서 쭉 빠지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원하는 것을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량 프로그램까지 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더 이상 요요가 없는 마지막 다이어트를 세팅하기 위해서 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유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프로그램 연결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우선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드렸던 것 중에 본인이 살찐 원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유 원인을 파악하고 이 5주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결과를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본인의 살이 찐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정말 이제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를 세팅하는 과정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즈백 클래스 안에 모든 것을 세팅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강조드렸던 것 중에 어쨌든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세포를 알아야 되고 그 세포를 알아서 다이어트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원리를 아셔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 중에 우리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만들어져 있죠. 그 세포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라고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어제 먹은 거, 그저께 먹은 거, 한 달 전에 먹은 거, 3년 전에, 과거에 내가 내 몸속에 먹어왔던 결과물이 현재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게 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기존에 살이 찐 원인을 봤더니 원푸드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굶는 거 반복하고 바나나 하나만 먹고 포도 하나만 먹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반복적 다이어트를 통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세포의 영양 균형 깨진 세포의 영양을 다시 균형을 잘 채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과한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족한 것을 채워서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부족한 게 채워줘야 될 게 미량 영양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미량 영양소 안에는 비타민 20여 종, 미네랄 7, 80여 종 이상, 효소, 물, 식이섬유. 이 많은 영양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 속에서 채워지기란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현대인들의 생활에 모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턱없이 영양이 부족하니 전 세계 비만 인구들이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은 조금 더 채워서 넣어주셔야 돼요. 한국인은 탄수화물 반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과 탄수화물은 줄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미량 영양소를
충분하게 얼마만큼 잘 빠른 시간 내에 세포 속에 잘 흡수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마지막 빠른 답을 찾는 비법인 거예요. 우리 5주차 레시피에 들어있는 것이 요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을 세포 속에 잘 넣어줄 수 있는 레시피를 짜드렸는데요. 지금 이 레시피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식사를 하시면서 보조적으로 영양을 조금 더 채우면 좋은 양의 함량, 표준치,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해주는 기준 양만큼까지만 레시피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일반 음식을 현저하게 줄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시는 분들은 2, 3주차에 일반 음식을 전혀 안 드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본인의 목표나 컨디션에 따라 그렇게 각각 더 집중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5주의 레시피의 양으로 영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주차 레시피에 짜여져 있는 양보다 최하 2배, 3배는 추가를 하셔서 드셨을 때 여러분의 영양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채워지는 결과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나 감량 목표나 컨디션에 따라 먼저 경험하신 코치님께 상담 받으셔서 그에 맞게끔 가이드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은 빠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이 찌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이 3대 영양소가 너무 넘쳐서 저장해 놓고 늘 지방으로 비축해 있어서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서 살이 찌고, 반대로 빠지기 위해선 아까 얘기한 과한 것을 줄이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넣어줘서 충분하게 얹어줘야 살이 빠지는 거죠. 결론,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자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살이 찐 사람들은 지방을 빼는 감량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 마른 사람은 근육으로 증량 가는 증량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상이다 하더라도 더 건강하게, 더 탄탄하게, 그리고 내가 빠르고 강력하게 뺀 감량 현재 상태를 더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유지 다이어트까지. 누구나 다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하자는 게 다이어트의 목적이다. 그리고 건강해졌더니 살은 덤으로 빠져나가더라 라는 원리를 이해를 하세요. 방금 설명드린 체중 감량의 유형은 다이어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가장 효과가 빨라요. 강력합니다. 그냥 하는 대로 결과물이 쭉쭉쭉쭉 빠지죠. 이분들은 독소 제거하고 영양만 잘 채워지면 엄청난 결과를 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량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근육량이 적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조금 더 느릴 수 있어요. 예전에 불규칙한 식단, 푸드 다이어트, 식사 거르기 그러한 경우는 처음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몸이 기능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 영양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쭉 빠지게 돼요.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 분, 그러한 분들도 다이어트에 이러한 경우는 처음에 초창기에 미미하게 결과가 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준비가 되고 나면 쭉 빠져나가는 아주 강력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혹시 부종이 살이 된 경우도 있어요. 임신 끝나고 나서 아이 놓고 나서 누워 있으면서 살이 안 빠져가지고 계속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종이 있는 경우는 처음에 하루만 해도 막 3kg 빠지기도 합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몸에 근육이 없는 경우는 몸의 근육을 조금 더 건강하게 탄탄하게 채우고 나서 그리고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그래프 현상이 이러한 정도 그래프를 많이 내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계단식으로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약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이런 걸 많이 하신 분들 근육량이 너무 없어서 허약 체질인 경우 오히려 처음엔 입맛이 엄청 땡겨서 먹는 것도 더 잘 먹게 되고 양도 늘어나게 되고 맛있게 느껴지면서 식욕이 엄청 땡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은요. 내 몸이 스스로 내가 지금 뭔가 영양이 지금 부족해. 나 지금 뭔가 원기가 회복이 좀 필요해. 몸에서 스스로 알아요. 그걸 몸에서 스스로 감지를 하게 되면 몸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 지금 단백질이 부족해. 그런 경우에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딸기 먹고 싶어. 우리 딸기 좀 사 먹자. 아니 딸기 사러 가야지. 나 지금 비타민이 부족해. 엽산이 부족해. 이러한 증거로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그만큼 알아서 스스로 내 몸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건강의 비결은요. 우리 몸의 반응의 귀를 잘 기울여서 몸이 요청하는 대로 바로바로 즉시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빠른 건강 회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지기 기간 들어갔다가 쭉 빠지면서 계단식으로 몸이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요요 없게 세팅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아침에 눈 떠서 잠자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에 대한 칼로리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의식을 하고 드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요요가 살짝 오는 것 같아. 왜 살이 안 빠지지? 왜 제자리지? 그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음식을 식사 일지에 적어서 칼로리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칼로리가 오버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몸의 독소가 아직 덜 빠졌거나 아니면 그 세포의 고장난 부위의 보수공사가 아직 덜 끝나서 아직 고장난 부위가 더 많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오랜 시간 동안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더니요. 실질적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요. 저는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더라. 현재 반드시 결과물에는 원인이 있더라. 그래서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결과물 또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더라. 이렇게 강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몸은 정직하더라. 내가 사랑해주면 사랑해준 만큼 보답하고 내 몸에 힘든 가운데도 인내하고 노력하면 인내하고 노력한 만큼 기적 같은 선물로 보답해주더라.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몸도 정말 본인 스스로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 말은 아마도 진리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칼로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탄단지, 3대 영양소, 가장 많은 에너지 원료이고 그리고 저장 영양소라고 배웠어요. 너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저장되는 게 많아서 늘 지방으로 염분으로 저장해 놓죠. 지방이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 2배 이상 열량이 높아요.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에너지로 쓰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의 마지막 단백질이 최후에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셔야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덜한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은 특히 밀가루 그렇게 먹다 보면 당이 확 올라가서 금방 배가 빠져서 금방 배가 고파지게 되거든요. 그럼 또 먹는 걸 땡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사용되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는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탄수화물 드실 때도 통곡류 종류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을 드실 때는 불포화지방산. 근데 어떤 경우는 이래요. 아, 우리 오리고기는 살 안 찌니까 괜찮아. 우리 오리고기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스스로 타협하면서 오리고기 드시러 가죠. 그리고 나서 엄청 배부르게 포만감을 느끼는데 괜찮아. 우리는 살 안 찌니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불포화지방산도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을 넘어서는 당연히 칼로리가 단백질과 탄수화물보다 2배 이상 열량이 높은 불포화지방산도 살이 당연히 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일반 포화지방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지 살이 안 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우리가 최대한 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왜냐? 저희 그 쉐이크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거기에 같이 추가로 미량 영양소들이 골고루 충분하게 그 단백질을 대사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서 대사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먹는 고기라든지 그런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미량 영양소들이 부족했을 때 이 단백질이 들어가서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먹기만 맛있게 먹었는데 내 장 속에 들어가면 소화분의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나중에 썩어. 그 이유로 그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고기 먹었을 때 가끔 다음날 변이 되게 심각하게 막 색깔도 안 좋고 냄새가 아주 진한 거 가끔 한 번씩 느끼실 거예요. 먹은 고기가 장 속에서 썩은 거예요. 대사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제품에 미량 영양소를 같이 충분하게 드셔주셔야 이 먹은 게 건강한 영양소로 잘 소화분에 흡수돼서 내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칼로리도 집중을 좀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최고의 영양제와 어떠한 최고의 보약 중에 보약? 물. 이 물은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서 삼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네랄이 없는 물, 예를 들면 정수기 물, 이렇게 모든 거를 깨끗하게 다 거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물고기나 식물에다가 주면 다 죽어요. 그 식물과 물고기도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을 먹고 미생물, 그 안에 미생물들이 같이 발생되는 걸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미네랄이 다 걸러진 물은 식물도 살아나지 못해요. 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면서 좋은 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물만 잘 마셔도 체중 감량이 굉장히 더 효과가 높다라는 그런 실험은 굉장히 많아요. SBS 스페셜 이런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높고요. 물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도 안 먹던 사람이 이렇게만 섭취해도 한 달에 2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다라는 실험 데이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일단 물이 부족하면 뇌에서는 배가 고프다라는 신호를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이 들어감으로써
지방 대사도 도와주고 식욕 억제도 시켜주는데 물이 부족하면 뇌에서 급배고픔이 와서 배고픈 신호를 보내서 폭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그만큼 지방 대사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수분이 들어가서 노폐물 찌꺼기를 걸을 수 있는 신장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신장에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찌꺼기, 노폐물 걸러진 아주 더러운 소변을 다시 재흡수해서 쓰게 돼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찌꺼기 걸러서 소변 색깔, 냄새 진하죠? 근데 여러분이 물을 안 드시잖아요. 그럼 내보낼 소변이 안 나가. 몸에서 안 내보내. 수분이 들어와주면 얘를 더러운 걸 빨리 내보내고 깨끗한 걸 받아들여서 흡수할 텐데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몸에서 생리작용 기능 대사를 하기 위해서 수분이 필요한데 안 들어오니까 그 찌꺼기 더럽게 걸러진 소변을 재흡수해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그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에 노폐물 찌꺼기 거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해야 될 역할을 간이 떠맡아서 간까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도 같이 안 좋아져요. 간이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살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 간부터 회복하셔야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하신 사람들은 살 빠지는 기능도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엄청 짜증도 많이 내기도 하고 신경질적입니다. 그 신경질적인 사람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이 부족한 아이들은 굉장히 짜증 많이 내고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칼슘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면 온순해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해독을 시켜주고 간이 건강해지면 온순해지고 유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고 유지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게 항상성의 원리로 인해서 과거에 내가 살이 쪘던 지방세포 커져 있던 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모든 몸에서 극대화돼서 우리 몸의 세포에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야, 우리 손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지방세포가 반으로 줄어버렸어. 야, 우리 큰일 났어. 비상사태야. 우리 에너지 비축하고 저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저축한 돈을 반을 다 꺼내버렸어. 빨리 가서 다시 모아야 돼. 하는 명령을 내려야 해요. 그랬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모든 것을 분해 흡수를 하지 않고 내보내지 않고 흡수, 분해, 배출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고스란히 갖다가 저장해버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요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성의 원리를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지방세포가 반으로 사이즈를 급격하게 빠르고 강력하게 줄였는데 이 작아져 있는 줄여진 지방세포가 뇌에 이제 이게 정상이야 라고 리셋되는 세트 포인트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 주기가 다 달라요. 세포의 장기 부위마다 세포 부위마다 세포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물갈이 되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새로운 세포로 탄생을 하면서 뼈세포만 빼고 난 나머지 모든 세포들이 싹 재탄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1개월이에요. 적어도 11개월까지는 빠진 몸을 작아진 지방세포를 꾸준하게 유지를 잘하고 있을 때 뇌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이 작아진 게 내 세포가 정상이 맞네. 과거에 커져 있는 세포는 그게 비정상이었네 라고 재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열심히 먹었더니 한 3일에 배가 빵빵해지는 것 같아. 큰일 났다. 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루만 식단 조절 조금만 반짝해도 그 다음날 다시 원래대로 싹 회복이 됩니다. 그게 마지막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세팅하시는 거예요. 제 몸도 그래요. 저도 먹으면 살 확 붙어요. 몸이 되게 작아 보이고 제가 다리가 얇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말랐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제가 유지하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에서 조금의 변화가 저는 1kg의 차이도 상당히 폭이 크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좀 먹고 다니고 그러면 이 가운데 배 쪽에 허리가 짧아요. 허리가 짧다 보니까 그 부위가 두둑하게 채워지면서 팔다리는 얇으면서 되게 흉해져요. 되게 옷을 입어도 되게 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조금 조절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빵빵했던 몸이 싹 돌아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팅이 된 거죠. 저라고 먹으면 살이 안 찌는 줄 아세요? 저도 살 많이 찌거든요. 조절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의 몸에 자꾸 신경을 쓰시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마지막 달들을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유지에 대한 중요성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한 주가 남았어요. 그 남은 한 주 동안 나 이번엔 반칙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은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 아니면 스스로 타협해서 3kg만 빠져도 어디냐 이걸로도 만족해야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5kg 이상 빼고 싶은데 지금 4kg밖에 안 됐어. 아쉽다. 조금 마지막까지 조금 하는 만큼 더 해봐야지 하는 이제 각각 나름대로의 자기가 느끼고 목표하는 게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요.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어요. 바람 불 때 연날리라고. 그죠? 그런 바람 불 때 연날릴 때 함께 이러한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시간을 최대한 100번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100번 활용해서 결과를 얻으셨을 때 그 결과를 가지면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내게 됩니다. 경험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감이 하늘을 찔릴 것처럼 엄청나게 되게 행복해지죠. 자신감 높아지죠.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죠. 거기에 더불어 가족 건강까지 엄마가 함께 건강 획단으로 챙기면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5주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께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 코치에 대한 비전과 다이어트 시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서 인공지능 AI가 다 대체하게 되죠. 기존의 마트의 계산대도 기계가 하는 것이 거의 반 이상은 넘었고 과거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다 사람이 수작업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람이 받는 데가 별로 없고 오히려 다 기계 하이패스로 되고 그러한 것이 바뀌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100세 시대죠. 우리 앞으로의 수명이 130세까지 산다라는 것을 이미 유엔에서 발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년, 중년, 장년, 중년, 노년 이 기준이 연령대가 바뀐 거 아시죠?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65세가 넘어가서 중년이에요. 이제 그 기준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남은 30년,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남은 날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집중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리드백 클래스는요. 이 리드백 클래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안 빠지고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강력한 좋은 결과를 내셨을 거예요. 그 강력한 좋은 결과를 낸 본인의 샘플이 그 본인 샘플 자체가 모델이 돼서
걸어다니는 광고, 홍보 모델이 돼요. 그래서 동네에 아는 곳, 과거에 알던 나의 지인들, 그 지인들한테 카톡 대문 사진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딱 올려놓거나, 아니 요즘에 SNS 거의 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제는 SNS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 1인 기업체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홍보하면서 내가 나를 알리면서 나의 마케팅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물어보게 돼요. 뭐 해서 이렇게 예뻐졌어? 뭐 해서 이렇게 날씬해진 거야? 나도 알려줘. 이러면서 물어보게 되면 리즈백 클래스를 소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리즈백 클래스가 사실 150만 원이라고 하는 걸 투자해서 우리 주부님들은 그 1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일 수 있죠.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도 내야 되고 또 집안 여러 가지 행사 이제 5월달 되면 각종 행사들 너무 많은데 돈 쓸 일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요. 기회는 내가 그 기회를 알아보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최고의 삶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150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쌀 수 있겠지만 이 1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안에 담아져 있는 가치로는요. 5주 후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이 안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1,500만 원? 1억 5천? 15억? 150억? 저는 그 이상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끝나고 났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들어지는 전신 성형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전신 성형하는 금액을 뽑아봤더니 3,500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1,500만 원어치 전신 성형만 했다고 해도 그게 어디예요. 5주 후에 그만큼의 강력한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병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기적 같은 선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그것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걸 이제부터 실천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동안의 과거에는 나보다 아이들이 우선이었고 나보다 남편이 우선이었고 나보다 친정이 우선이었다라면 나는 뒷전이었다라면 그 결과로 나는 건강하지 않고 살이 찐 현재의 결과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해줌으로써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고 나한테 최대한 많은 집중을 했더니 가장 최고의 건강이라는 선물과 날씬하고 예쁘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선물이 찾아오겠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최고의 가치. 정말 좋은 결과를 냈더니 이 프로그램은 3일 먼저 클렌즈를 하면 누구나 다 코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내가 경험한 경험치를 그대로 우리 가족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 그대로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 먹는 방법, 음영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깨알 운동에 대해서 이러한 건강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주면서 그들에게도 코치가 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다이어트 전문 코치 자격증 교육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코치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가받은 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따실 수 있는 다음 단계에 도전할 수 있는 것 또한 나의 남은 30년, 40년, 50년의 삶을 멋진 건강 전문가로서 웰니스 컨설턴트로서 최고의 다이어트 코치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살면서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게 살았지만
그 삶을 뒤돌아보면 저한테 기회가 왔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선택한 기회 중에 가장 최고의 선택은요. 이 건강 전문 직업군. 그리고 저는 현재 대학교의 뷰티 교수로서 현직의 활동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쁘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게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명감이 가져진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즐기면서 최고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돈은 더불어 따라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리즈백 클래스 프로그램 안에 모든 것이 다 담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긴가민가하고 이 리즈백 클래스에 참여하실 회원님들이 계시다라면 그리고 아직 내 몸이 마지막 다이어트를 세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는 아쉬움이 남으시다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14기도 있고요. 그 다음 기수도 또 있으니까 조금 더 내 인생의 평생의 전문 최고의 멋진 건강 전문 직업군으로서의 프로로 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리즈백 클래스 안에서 한번 떠나지 않아오겠다. 이 안에 합류해서 건강 찾고 멋진 몸매 찾고 예뻐진 아름다움 찾고 거기에 마지막 최고의 전문 직업까지 완성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이만큼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직업군으로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우리는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리즈백 안에서 모두 다 다른 분들께도 이 좋은 정보를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면 아마 보람되시고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14기 지금 현재 혼자 계시다라면 주변에 지인들한테 많이 알리셔서 다음 5월 여름이 오기 전에 6월까지 건강하고 멋진 몸매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